안녕하세요. MT 이슈체크입니다. 저는 이희로 기자고요. 최근 삼성전자 특허 침해와 관련해 지난주에 나온 한 소송 판결 기사가 세간에 뜨겁게 달궜습니다. 삼성전자에서 특허 관련 업무를 맡았던 한 임원이 퇴사 후 전 직장인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한 건이었죠. 그런데 국내 기사들에 따르면은 이 전 삼성 임원에 대해서 이 판결문에 혐오스럽다, 기만적이다, 법치주의에 반한다 라는 등 판결문에서 통상 보기 힘든 그런 강한 단어들이 나와서 화제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슈체크팀에서 이 판결문을 입수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단순히 삼성 출신 인물이 전 직장의 등에 칼을 꽂아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저희가 궁금했는데요. 내용을 보니까 삼성 출신의 배신이라는 그런 주제 말고도 실상 원고들이 소송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는 굉장히 흥미롭고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슈체크에서는 저희가 입수한 118페이지짜리 영어 판결문을 통해서 이 판결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다뤄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은 삼성전자 출신 안승호 전 부사장 그리고 조성일 씨입니다. 설명상 편의를 위해서 직책과 호칭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안승호 씨, 이분은 전 삼성전자 부사장이고 IP센터장입니다. 이분은 2010년 삼성전자가 처음으로 IP센터를 만들 당시에 이 조직이 만들어지는 걸 관여했고 그러면서 첫 센터장이 된 인물이기도 하죠. 그러다가 2019년에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조성일 씨는 전 삼성전자 사내 특허 변호사였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2월 삼성에 퇴사를 하죠. 그러면서 두 분의 직책을 봤을 때 실상 삼성전자의 지적재산 정보 그리고 법 관련 지식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승호는 2018년 삼성에 재직할 당시 스테이턴 테키아라는 곳을 알게 됩니다. 이 테키아는 원래 음향기기를 만들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 부터 이 음향과 관련된 특허 침해 소송 쪽으로 사업 구조를 바꾼 곳이죠. 2018년 당시에 이 테키아는 S4S라는 회사를 통해서 삼성전자와 접촉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사의 오디오와 음성인식 관련 특허를 팔려고 시도를 했었죠. 다만 삼성전자는 이 테키아 특허를 분석한 결과 이 해당 특허를 추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내리고 삼성전자 경영진에 이걸 보고한 인물이 바로 안승호 본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안승호는 그해 12월 삼성전자 IP센터장을 그만두게 됐고요. 이듬해인 2019년 7월까지 사내 컨설턴트로 근무를 하다가 퇴사를 합니다. 그리고는 2020년 6월 비슷한 시기 삼성전자를 퇴사한 조승일과 함께 이번 사건의 중심 회사인 시너지 IP라는 곳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 두 인물은 시너지 IP를 세울 당시부터 삼성전자와의 특허 분쟁을 염두에 둔 듯 보입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승호는 시너지 IP를 세우기 직전 이미 테키아 측하고 접촉을 했었고요. 곧이어 2020년 6월 시너지 IP를 세운 뒤에 테키아와 계약을 맺고 테키아 측의 특허 라이선스를 책임지는 대리인이 됐습니다. 시너지 IP는 그 대가로 특허와 관련해 생기는 수익의 50%를 테키아로부터 받기로 했죠. 그래서 이들은 이후 약 반년 정도 공모를 통해서 삼성의 특허 공격을 준비를 했고요. 2021년 2월 비로소 삼성전자 측의 특허 침해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때 삼성의 IP를 담당했던 전 고위 임원이 느닷없이 삼성의 IP를 공격하는 진영의 선봉 쪽에 서게 된 것이죠. 그런데 사실 테키아하고 이 시너지 IP가 처음부터 삼성전자와 소송까지 벌일 생각은 없었던 듯 보입니다. 왜냐하면 2018년 테키아가 그랬던 것처럼 초기에만 해도 삼성에 특허를 팔 생각이었지 이걸 소송까지 갈 생각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삼성전자가 이들이 요구한 금액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해 거절을 했고요. 그래서 테키아하고 시너지 IP는 결국엔 2021년 11월 삼성전자에 소송을 제기하게 되죠. 그래서 실상 여기까지만 보면은 시너지 IP와 테키아 그리고 삼성전자 간의 소송은 특허 침해 여부만 놓고서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송 과정에서 돌발 변수가 등장을 했고요. 이에 소송은 전혀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안승호하고 조성일은 삼성전자와 협상 중이던 2021년 8월경, 그러니까는 본 소송으로 가기 약 3개월 전이죠. 이 당시에 한 문건을 확보합니다. 이 문건의 이름은 테키아 내부 보고서라는 거고요. 삼성전자 내부에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이 문서에는 테키아가 삼성에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던 18개 특허에 대한 삼성의 평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삼성이 테키아의 특허 유효성을 어떻게 받고 또 테키아의 특허 침해 주장에 대해서 삼성 쪽이 어떤 법적 전략을 세웠는지 등 자세한 내용이 여기에 다 쓰여 있었죠. 그러니까 실상 테키아와 특허 단계 초기부터 안승호하고 조성일은
삼성의 대응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문서를 가지고 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은 이 문서를 바탕으로 삼성의 특허상 약점을 파악을 해서 전략을 구체화하는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송과 관련해 삼성의 중요한 정보가 담긴 문건인 건데, 그렇다면 이 안승호하고 조성일은 이 중요한 문서를 과연 어떻게 얻게 됐을까요? 판결문에 따르면 두 인물은 이 문서를 삼성전자 내부자 이모 씨로부터 입수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상 당시 삼성도 몰랐던 회사 내 첩자가 있었던 것이죠. 저희 취재에 따르면은 이모 씨 또한 안승호와 같은 IP센터 출신이었습니다. 그런 그는 2011년경 일본의 컨설팅 업체를 차리고 삼성의 기밀을 유출해서 누군가한테 꾸준히 파는 그런 일을 해왔던 거죠. 현재 이 씨는 한국 검찰에 구속돼서 재판 중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안승호하고 조성일이 이 씨로부터 입수한 삼성 내부 문건은 사실 이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하고 한창 소송을 벌이고 있던 2022년 8월에도 이 씨를 통해서 T 주간 보고서라는 것을 확보합니다. 여기에는 삼성의 특허 평가 그리고 주요 법적 문제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서가 있던 폴더에는 토니.dax라는 파일도 함께 있었습니다. 여기서 토니는 삼성에서 일할 당시 안승호의 영문 이름이었다고 하죠. 그럼 이 같은 사실은 과연 누가 파악을 했느냐? 바로 한국 검찰입니다. 정확히는 삼성전자가 이 씨의 비위를 확인해서 검찰에 고발을 했고요. 검찰이 이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시너지 IP에 해당 자료를 전달한 것을 확인한 것이죠. 그리고 이후 검찰은 조성일의 스마트폰을 통해서 안승호하고의 통화 녹음 내용을 확보를 합니다. 이 녹음 파일을 통해서 이들이 삼성의 내부 정보를 유출한 것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증거를 가지게 된 거죠. 실제로 판결문을 보면요, 이 테키아 스테이터스 리포트라는 게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문건은 2021년 8월 14일 이 안승호하고 조성일의 통화 내용에 이 문건과 관련된 문구가 거의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형태로 돼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검찰은 이 내용을 보고 이들이 이 문건을 확보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T 주간 보고서도 안승호하고 조성일이 확보한 문건이죠. 여기 밑에 보면은 아까 말했던 토니.dax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판결문을 보면은 이 정보의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건 한국 검찰이 이 씨,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내부 첩자죠. 이 내부 첩자의 업무용 노트북에서 발견한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씨는 안승호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삼성 직원이었다. 토니는 삼성에서 일할 때 안승호의 별명이었다라는 그런 내용도 함께 나와 있죠. 그래서 이를 확인한 삼성전자는 2023년 11월 미국 재판부에 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들이 돌이킬 수 없이 오염이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허 침해 소송의 대상이 되는 특허들이 삼성전자 내부에서 불법적으로 유출된 정보인 만큼 이 소송 자체가 아예 기각이 돼야 된다라고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증거가 미국이 아닌 한국 검찰한테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게 실상 미국 사법당국에서 나왔다면은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한국에서 나온 만큼 원고 측에서도 어느 정도 물고 늘어질 구석이 생긴 것이죠. 실제로 테키아 측은 재판에서 이 증거에 대해서 두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삼성전자가 뒤늦게 이 증거를 제시하면서 너무 늦게 공개가 된 만큼 자신들이 대응할 기회를 박탈당했다라는 주장이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또 증거 수집 과정에서 절차적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주장도 합니다. 그러면서 삼성이 제시한 새로운 증거와 증인들을 아예 차단을 하면서 재판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재판부의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면 재판부는 이 한국 검찰의 증거를 완벽하게 채택을 합니다. 이게 삼성이 이 재판에서 승리하게 된 결정적 요인이 됐습니다. 세부 내용을 같이 이야기해 보면요. 우선 재판부는 증거가 너무 늦게 공개돼서 대응할 여지가 없었다라는 그런 테키아의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증거가 진짜로 늦게 발견되는 게 맞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 따지고 보면은 이 삼성이 제시했다는 이 증거는 실상 시너지 IP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진작에 입수했던 문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원고 측은 이미 이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걸 소송에 이용한 것인데 이게 재판에 뒤늦게 등장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재판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테키아는 이런 사실을 자체적으로 공개했어야 한다. 그러면서 삼성이 이러한 사실 발견이 재판 직전에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테키아가 이 증거가 너무 늦게 발견됐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 재판부가 반박을 하면서 그 의견을 기각을 시켜버린 거죠. 또 재판부는 테키아 측의 문제 삼은 한국 검찰 측 증거에 대한 신뢰성도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일단 증거 수집 과정에서 법적 절차도 잘 준수를 했고 그 확보 과정도 신뢰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왜 이 증거를 배제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문구를 남깁니다. 재판부는 재판에서 증거를 허용하거나 배제하는 것은 재판법원의 재량에 맡겨진 사항이다. 그러면서 테키아는 한국 검찰이 작성한 증인 진술서의 신뢰성 부족을
입증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증거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판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실상 한국 공공기관의 증거물 또한 미국 법원에서 증거로 잘 활용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안승호하고 조성일이 삼성 내부에서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가 스모킹건으로 작용을 했고 그게 증거로 인정이 됨으로써 실상 재판이 기각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이 소송을 기각시킨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보입니다. 첫 번째는 부정한 손해 원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의성실 의무 위반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면요. 우선 부정한 손해 원리는 권리를 침해당해서 구제를 원하는 누군가가 그 문제와 관련해서 부정하거나 악한 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는 소송 전이나 소송 중 부정행위에 모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에 이걸 빗대서 보면은 시너지 IP와 테키아는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 그래서 구제를 원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승호하고 조성일이 삼성전자의 내부 자료를 부당한 방법으로 빼냈던 만큼 그걸 가지고서 소송에서 권리 침해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안승호하고 조성일이 삼성전자 내부 자료를 빼내는 부정행위에 대해서 사건의 시작 전부터 사건 전체에 오염을 끼쳤다. 그리고 이는 소송의 기각을 정당화한다라고 발언을 한 거죠. 그러면서 실상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시너지 IP와 대리관계를 맺은 테키아 또한 소송 중인 특허를 삼성에 집행할 수가 없게 됐다. 그러니까 소송이 기각돼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따진 또 한 가지 문제, 바로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안승호하고 조성일이 과거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해서 신의성실 의무를 졌던 만큼 퇴사 이후라도 그거를 꾸준히 유지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승호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삼성전자 IP센터장을 당시에 테키아의 특허 공격을 방어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인 2021년엔 도리어 테키아와 손을 잡고 삼성전자에 소송을 건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근무했던 당시에 취득한 정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인물들이 도리어 그 정보를 갖고 삼성전자를 공격한 데 쓴 겁니다. 이에 대해 판결문에서는 유업 변호사 규칙을 듭니다. 이전 의뢰인의 기밀 정보를 이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쓰지 않는다라는 그런 규정을 둔 거죠.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안승호하고 조성일은 삼성전자의 전 사내 변호사로서 삼성에 대한 윤리적 의무를 갖고 있었으며 이는 관련된 문제에서 반대편으로 전환함으로써 위반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안승호와 조성일은 삼성 내부 문건 유출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서 자신들의 전자기기를 파손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안승호의 부정행위가 증거 훼손으로 더 악화되었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지적을 하는 거죠. 끝으로 재판부는 안승호하고 조성일의 변호사 직책에 대해서 뉴욕주하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협회에 징계 조치를 전송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또 한국 검찰은 최근 안승호에 대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태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은 이 소송은 일견 권선징악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실상 그 내용은 훨씬 복잡합니다. 소송 중간에 등장한 새로운 증거, 그러니까 한국 증거에 대해서 외국 법원이 그걸 받아들일지에 대한 재판부의 사려 깊은 판단이 확인이 되고요. 또 부정한 손해 원리 그리고 신의성실 의무 등 중요한 법적 개념들이 실제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재판 결과로 보입니다. 이번 이슈 체크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중요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